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 가격이 뭐 비트코인부터 뭐 알트코인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기쁜 마음이실 거고 어저께 밤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XRP, 이더리움, 뭐 BCH, 뭐 특히 뭐 XRP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도 있고 여러 명의 이제 차티스들이 지금 XRP에 관해서 1달러까지는 그래도 순조롭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서 투자를 다시 한번 이제 베팅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개도 팔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그냥 홀딩하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블룸버그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 서구 사회에서는. 근데 예전 같으면 이런 헤드라인의 제목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그 코비드19가 창궐하는 동안에 통화 혁명에서는 승리자다라는 헤드라인 제목으로 나오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부자들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는 그런 제목이 여기 있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건 사실 이 제목만 보면 사람들이 사실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가 됐건. 가격은 올라가죠. 미디어에서 이런 식으로 떠들면 결국에는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부추기는데 폭락을 하는 데서 엿먹으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지금 알고 보면 이쪽으로 살살 여론몰이 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승하기 바로 직전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비트코인 세일이 끝났다. 이거 끝난 것 같다. 그래서 뭐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어저께 몇 시 정도였더라. 하여튼 그 시간 이후로 나온 다음에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막 전반적으로 코인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보는 눈이 틀리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이제 라울 파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리얼비전의 CEO. 근데 이분도 좀 알아주죠. 이 코인 바닥에서 이제 알아주는데 가상 자산 시장에서 알아주는 분인데 뭐 차트적인 어떤 그런 실력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금을 전량 매도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으로 80대 20으로 나눠서 더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표현 쓰니까 베리실버트가 드롭골드라고 여기다 해시태그 해가지고 하나 붙여놨잖아요. 자,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베리실버트는 그 15살인가? 그랬을 때부터 그 나이 때부터 월스트리트에서 트레이너로 본인이 활동한 사람이고 라울 팔도 뿌리 깊게 그 골드만삭스에서 되게 오랫동안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방향성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그냥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이게 올랐다가 꺼지는 어떤 그 안전하지 않은 그런 자산이 아니라 완연하게 향후에 여러분들 부를 증식해줄 수 있는 자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코인데스크죠. 베리 실버트가 이제 오너죠. 사실은 알고 보면 DCG 그룹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디어사인데 코인데스크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이번에 타노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됐어요. 28일날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업비트에서 지원 안 해주냐. 근데 타노스 하드포크라는 거는 코인을 하나 새로 뭐 뽑아내가지고 이거를 뭐 에어드랍해서 뭐 하나를 지급해 줄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더리움 이번에 2.0이 스테이킹 작업으로 포에서 포스로 넘어가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채굴자들이 향후에 점진적으로 스테이킹 쪽으로 가면 채굴자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채굴풀을 끌어당기기 위한 이더리움 클래식 측의 그 타노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현이 됐기 때문에 베리 실버트도 이거를 본인이 리트윗을 했잖아요. 리트윗을 왜 했을까요, 과연? 이게 그냥 이 가격대에 계속 머무를까요? 분명히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6,95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6,950원 그 언저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언저리에서 조금 더 추가로 매수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속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업비트는 프리미엄이 껴서 좀 더 비싸더라고요.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거기선 사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베리 실버트가 이제 웰스파고에서 그 골드를 사야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 그래서 웰스파고에서 보면 그 지금 골드 가격이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대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이제 투자를 우회적으로 진행한 게 사실은 웰스파고예요. 웰스파고,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가 마스터카드를 만들어냈고 마스터카드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데 금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금 가격 바닥이야. 그럼 그거는 결국에 페이크적인 뉴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스닥에서 어차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오너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IPO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른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되게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하고도 관련 있는 게 DCG나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순조롭게 아마도 2021년 가서는 진행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에이다에 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거대한 역회된 숄더 패턴일 수도 있고 또한 중요한 건 에이다가 12월 첫째 주 그러니까 지금 12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 들어가면서는 지금 가격에서 30% 정도 반등할 확률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코인은 되게 상승이 있었고 되게 조정이 깊었었고 이제 완연하게 만약에 상승 흐름을 타면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도 포인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나쁘지 않은 포인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어떤 그런 코인이에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보면은 이번에 16,550달러인가? 거기까지 떨어졌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손절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때 매수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때만 해도 진짜 다시 한번 댓글이 이렇게 달리면 되게 부정적인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제가 긍정적이게 얘기는 하면 되게 부정적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폭락을 할 거다라고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2017년 상승장 때하고 지금 캔들로 봐도 되게 많이 틀려요. 이때는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캔들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먼슬리로 봤을 때. 한 달짜리 봤을 때.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세요. 먼슬리 캔들이 밑꼬리가 조금씩 더 많이 길어요. 그리고 가장 최후에 마지막에 세워진 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마감이 될 텐데 여기서 윗꼬리가 달려봐야 아주 조금 달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되게 굵직하게 섰잖아요. 이 의미는 이번에 2만 달러 위로 올라간다면 거기서 횡보를 하더라도 2만 달러 위에서 좀 장시간 오랫동안 횡보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나 XRP, BCH보다 상대적으로 좀 약간 상승률이 되게 가파랐었잖아요. 지난 그러니까 기간을 보면. 그래서 아마도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구간이 오면 이더리움, XRP, BCH 뭐 이런 코인들 있죠. 시총 상위부터 조금 상승률이 가파르게 아마 올라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만약에 알트 시즌이 도래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그리고 XRP에 관해서 제가 좀 추종을 많이 하는 차트리스트들이 1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1달러라고 했을 때는 하나로 따졌을 때는 최소한 1,000원에서 1,100원 그래서 지금 7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지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전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300원 뭐 200 몇십 원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를 놓친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폭락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차트를 그리신 분 얘기는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가면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시세 진폭을 그리면서. 그리고 12월 12일 날 스냅샷이 진행되는 거를 이제 노려서 아마도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지켜보시고 지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자, 그리고 자넷 옐런하고 그리고 게리 젠슬러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재무장관으로 지목을 했었는데 오피셜하게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재무부 장관으로 완벽하게 오피셜로 발표가 됐고 옐런 의장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슈퍼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거에 관해서 꺼리낌이 없는 분이에요. 바이든 행정부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보다 법인세랑 뭐 이런 거는 더 어떻게 보면 주식에 관해서 양도세는 올리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겠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걷겠지만 돈도 많이 뿌릴 거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축하한다고 라가르드 총재가 이번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트윗에 올리셨더라고요, 이 사진을.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말씀도 드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9,400달러대에서 아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차트이스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19,400달러에서 이제 횡보를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2만 달러 위까지 올라갈 거다. 2481달러.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2만 달러 위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이 나오면서 아마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알트 시장이 열릴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3년 동안 기다렸던 알트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식 시장은 지금 미온적으로 조정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폭락은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살짝 반등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골드하고 실버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하락 추세죠. 알고 보면. 근데 반등을 하긴 하겠죠. 골드 가격은 1781달러. 근데 저는 한 돈도 없어요. 단 한 돈도. 한 양도 없고 단 한 돈도 없어요. 예전에 이미 다 2016년 초반에 다 팔아버렸어요. 2월 달에. 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 시즌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이게 보면. 근데 1파, 2파, 지금 3파의 와중 중에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횡보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근데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3파에서 횡보를 해서 4파로 넘어가는 구간이 오면 여기서 어느 순간이 되면 24,500달러까지 순식간에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단기간에 걸쳐서. 그러면 알트코인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화 가격은 올라가지만 사토시 가격이 무너지면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자, 12월 어느 순간부터 2월달 초가 되든 어느 순간까지는 아마 알트코인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요 구간이라고 봐요. 요 구간이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여기서 횡보를 해준다면 그 구간이 제가 생각하는 알트코인 시장이 열리는 구간이고, 여기서 3파를 마무리하고 4파까지 넘어가는데 24,500달러까지 단숨에 내년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끝나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XRP, 이더리움 추종자, 뭐 비트코인 캐시 추종자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확 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만약에 2만 달러 위에서 알트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저는 전량 다 비트코인 쪽으로 다 바꿔버릴 거예요. 뒤도 안 보고. 이거는 절대적인 찬스거든요. 비트코인 개수 늘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구간이 올 수 있다는 거 이제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양적 완화가 이제 향후에 이제 더 큰 양적 완화가 진행될 텐데, 어떤 게 있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된다는 거죠. 2007년에도 그랬고 2016년에 그랬는데, 2007년에는 탑 1%가 33.7%였어요. 33.7%가 부가 증대됐다. 근데 여기서 2016년 되면 탑 1%가 가진 부가 38.7로 늘어나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나머지 하위 90%는 오히려 감소했어요. 28.6%에서 22.8%의 자산 비율이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값어치 자체가.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향후에 몇 년간에 걸쳐서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5년에 걸 수도 있고 가상자산 시장이 막 붐업이 일어나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늦었다고 나는 비트코인 사기에 늦었다 판단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50만 원대부터 아니면 뭐 베리실버트는 2012년에 7달러에 샀다는데 순조롭게 계속해서 조정은 있었지만 어쨌건 2만 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자,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 같은 경우도 뭐 베리실버트가 요즘에 트윗에서 하빙이 이제 12월 2일날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반감기가.
근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 이게 참 사람 되게 힘들게 하는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 패턴이 되게 잦아요. 예. 그래서 되게 홀딩하기 되게 힘든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번에 20달러 위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조정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16달러 요 정도 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향후 30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다. 누가 어떤 차트리스가 지금 이건 올렸거든요. 그래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만 접근하시고, 시세의 어떤 그 리스크나 진폭이 워낙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신규 매수는 하지 마세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어준의 뉴스 공장인가?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 말씀 던지시더라고요. 내년 연말이 되면 한국은 코로나에 관해서 청정국가가 될 거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을 맞고 치료를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이분이 하시는데, 좀 의미심장한 말씀 하신 게 한마디가 뭐냐면, 코로나는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진 않을 거다. 감기같이 존재를 할 거다. 이 의미는 앞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되건 뭐가 됐건 그냥 우리가 지금 실생활,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한국이 의료 체계가 되게 프로세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의미는 아마도 동아시아가 제가 말하는 거는 뭐 한국이 됐든 뭐 어디가 됐건 아마도 조금 더 경제 성장률이나 다른 면에서 조금 더 진폭을 긍정적으로 많이 그릴 확률이 저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조금 더 많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이 물론 똑같이 동시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틀릴 거예요. 그걸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일반 시민한테 퍼지기까지는.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의 뉴스가 코인베이스에 나왔는데 코인베이스 뉴스가 나왔는데 이더리움이 이번에 2.0에 관해서 구현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이거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더리움을 맡기면 뭐 대다수의 아마 거래소들이 아마 똑같은 아마 얘기를 하겠지만, 이더리움을 맡기면 이제 스테이킹해서 이더리움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아마 되면서 이더리움이 묶이는 이더리움이 아마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코인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스테이킹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이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그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결국에 채굴문을 어느 순간이 되면 향후 몇 년 동안 다 닫을 거예요. 그러면서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몰려갈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사실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래서 있는 거고, 저도 이제 6,950원에 추매를 했던 게 사실 그래서 했었던 거고, XRP 홀딩하고 있는 분량에 관해서 여기 사진은 나와 있는 건데, 바이낸스가 1814 밀리언, 그리고 빗썸이 두 번째, 그리고 코인원, 업비트, 그리고 뭐 고팍스 이렇게 쭉 있는데, 이번에 플레이어 네트워크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빗썸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가지고 있네요. 바이낸스하고 버금가게 지금 가지고 있고, 고팍스가 되게 의외로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팍스가 업비트의 거의 반 정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건 이번에 뭐 내가 지금 XRP 홀딩하고 있는 그 거래소가 플레이어 네트워크, 이번에 스파크 토큰의 에어드랍에 관해서 진행해주는지 안 진행해주는지 이제 아시면서 홀딩을 보관을 해줘야 된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드 가격은 지금 지지부진하게 떨어지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2,8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지금 1,700달러인데 여기서 1,000달러가 더 올라갈 거다. 몇 년 동안 홀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1,000달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이나 수익률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림자 금융 세력은 이미 드롭골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게 상대도 안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고 어떤 안 가는 코인이 있으면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지켜보세요. 알트코인 시장이 열리면 뭐 지캐시가 어떻게 되건, XRP가 어떻게 되건, 스텔라가 어떻게 되건, 라이트코인, 호라이젠,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뭐 다 어떻게 가나 지켜보세요. 비트코인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러는데
저는 다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진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괜찮은 코인들이거든요. 그거는 뭐 그레이스케일에서 상품으로 신탁으로 등재돼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나름 기술력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커뮤니티도 빵빵한 코인들이에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요 근래 이제 파일 코인 투자해도 되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좋게 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아마 최소한 가격으로 진입했던 분들이 27달러에서 29달러에 아마 진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33달러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분명히 수익률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없는 코인 중에 마나코인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디센트럴 랜드, 이것도 이제 90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 코인은 횡보가 되게 길어지면 상승을 하면 더블이 한 번에 가버리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 네오코인은 여기 없는 코인이긴 하지만 BSN 메타에서는 아마 가장 수익을 가장 많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닐까. 중국에서 만약에 밀어준다면 다른 어떠한 코인들보다는 아마도 네오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코인, 뭐 마나코인, 뭐 네오코인, 뭐 저 포트폴리오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포트폴리오는 그냥 이게 다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마나코인, 디센트럴 랜드하고 네오코인, 뭐 이런 코인들, 그리고 파일코인, 뭐 이런 코인들이죠. 이런 코인들 위주로만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폭락을 외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횡보를 하고 횡보가 끝나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12월 어느 순간부터 열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희망회를 돌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XRP가 1,000원 위까지 올라가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